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책임의식 없는 평화는 평화팔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투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유럽에서, 바티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평화 공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대통령의 국제적 활동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진한 아쉬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를 어떤 자리, 누구에게도 확실히 하는 중국 지도자와 확연히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건 간에 국제사회의 대부분은 역시 속셈은 어떻든 간에 무력에 의하지 않는 현상 변경, 즉 중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와 더불어 말미에서라도 하나의 코리아, 원 코리아에 대한 의지와 지지 호소를 함께 말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요, 아예 다른 민족이요, 뭐라 하건 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필수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평화체제 구축이 싫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선평화 후 통일을 구호로 세우고 장기적이고 궁극적 목표로 통일을 거론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평화 공존을 입에 올리는 상황에서 그런 평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화 방점이 평화팔이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 부재에 대해 책임지지 않거나 아예 평화 부재에 책임의식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행한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과 대화, 합의서나 성명서 발표 등에도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지 않은 현실, 북한 핵무장이 더 악화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유화체계를 넘어 당해야 했던 갖은 수모에도 불구하고 부끄럼조차도 없다면 말입니다. 문재인이 대표적입니다. 평화팔이로 임기 끝까지 권력을 즐기고 퇴임 후에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 부재에 대한 한 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 책임의식은커녕 오히려 혁혁한 성공이었다 성과라 자랑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과나 책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이들을 오히려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평화고 정치적 상대방은 전쟁이란 도구마, 즉 정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로 국민을 현혹해 대선, 총선, 지선 등에서 승리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물려주는 것이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평화란 상징을 선점하고 점유하고 채색해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 유지, 확산하는 것이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평화 부재는 상대 정치인, 당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전쟁을 조장하는 세력이라 낙인 찍어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 민주주의, 약자보호라는 반박하기 힘든 고결한 언어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들을 반평화 세력, 적폐,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잘못, 자질부족, 심지어 범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자 기만술로 정치적 방패막이로 작동합니다. 입으로는 평화와 민주주의, 정의와 도덕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삶은 온갖 특권과 반칙, 이름하여 내로남불로 얼룩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 권력, 명예를 쌓은 기득권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 공존은 북한 주민의 고통이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서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과 진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리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현실주의나 실용주의는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본질, 속셈을 감춘 정치공학적 술수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합의 파기와 거침없는 핵무장이라는 명백한 현실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기를 부리듯 평화파리에 더욱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부적 필요와 전략적 이익, 예를 들어 핵무기 완성, 체제 유지, 내부 결속 등을 위해서 따라 도발과 대화의 패를 번갈아 꺼내 들었을 뿐입니다. 평화를 기치로 유화 정책을 폈던 정권의 시기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화라는 가면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한의 보수 정권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부가 전쟁 위기를 높였다, 보수 정부의 강경책이 도발을 불렀다는 주장과 논리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간과하고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태를 미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단정이라는 북한의 책임을 남남 갈등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강경일변대의 대북 정책을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평화를 외치고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향한 나침반 바늘을 계속 켜두지 않는다면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후통일 구호도 통일 포기론자, 분단 부역자라는 국민적 비판과 헌법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어막으로 던지는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내에서건 국제 무대에서건 평화만 말하는 것은 평화를 외치면 평화가 가까워진다를 믿기 때문입니까?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일을 외치면 통일이 멀어진다가 소신이기 때문입니까? 평화는 반드시 와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평화에 대한 책임의식에 있습니다. 평화파리의 본질에 국민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 국민이 다수가 되지 않는 한 평화 장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